안녕하세요, 태양TV 인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G90 리무진의 리뷰에 앞서서 EQ900 리무진을 한 대 더 가져와서 이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리뷰가 아닌 지금 제 옆에 G90 리무진도 같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하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두 대를 협찬을 해주신 포트앤 리무진 렌트카 대표님을 모시고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포트앤 리무진 렌트카 설재인입니다. 저희 너무 많이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원래는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차량을 좀 드론으로 좀 멋있는 촬영을 하고자 저희가 잠깐 좀 멀리 가서 촬영을 하던 중에 드론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으신데 차량 협찬은 해줬고 또 방송에 또 나오고 싶고 해서 안 가시고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저랑 다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혹시 드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영상 끝부분에 보여드리자고. 영상 끝부분에. 네. 어떻게 됐는지. 네.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 드론 가격이 얼마라고 하시죠? 좀 산지 오래됐는데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근데 또 사면 되고 혹시 사람이 안 맞은 게 다행이죠. 네. 금수저라서 이런 300만 원 따위에 뭐 멘탈이 나가거나 그럴 만한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 끝나고 회식도 저희 혹시 저를 사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차량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거는 2018년식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EQ900 리무진으로 처음 뽑아봤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긴 차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외관은 솔직히 그냥 EQ900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EQ900, G90, G80 거의 라인업 그 라인업이 다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는 앞부분은 그냥 거의 설명해 드릴 부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EQ900은 그냥 앞에 갖다 때려 박아 놓은 거고, 솔직히 이걸로 따지면은 옆면을 봐야 되고 내부를 봐야 되는 차입니다. 지금 EQ900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릴이 육각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역시나 크루즈 컨트롤. 모든 고급차들이나 수입차들에 다 껴있는, 요즘은 소나타, 그랜저 이런 부분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옛날에는 이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웬만하면 없었어요. 기존에 기본으로 탑재가 안 돼 있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크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 차량 같은 경우 EQ900과 EQ900 리무진이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봤을 때 그냥 제네시스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옆을 보고 아마 리무진이라고 좀 길긴 길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생긴 게 또 이 휠은 리무진에서만 나오는 휠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차 사시는 것만 아시잖아요. 그쵸? 예. 돈이 많으시니까. 아니. 그쵸? 그거 아닙니다. 원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차를 사는 것만 알지 차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리무진이기 때문에 앞부분,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편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든 게 또 이제 리무진의 시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넓게 되어 있는데, 이 G90 같은 경우는 29cm라고 했는데 이 차량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9cm인 것 같아요. 똑같은 프레임을 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 이 차체가 기니까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좀 사이드미러를 크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리무진이기 때문에 뒷좌석 이것도 그냥 문짝이 아닙니다. 리무진 문짝이 따로 나오는 거고 유리도 똑같이. 이것도 이중 접합 유리일 거고 네. 문짝도 아마 제가 보면 몇 센치가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뒤에 부분이 더 넓어지면서 문짝도 당연히 큰 걸 갖다 껴야 되겠죠. 이 뒤로 또 넘어가면은 아 그냥 EQ900이구나. 거의 뒷부분은 L EQ900L.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5000cc예요. 하긴 차량이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큰 엔진을 써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이 차량의 연비가 제가 알기로는 공인 연비가 6.8km인가 6. 몇 킬로라고 6.2km. 이거 타는데 연비까지 생각하면서 타는 사람들은 또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는 제가 트렁크를 한번 넓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디 자체가 어쨌든 뒤에 같은 경우는 일반 EQ900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넓긴 넓죠. 당연히 아니요, 뭐 넓습니다. 이게 세단이기 골프백이 총 5개까지 실어봤어요. 아 골프에 5개까지 5개. 들어갑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차량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차량 가격이 1억 언제였죠? 5,100 정도. 네, 1억 5,188만 원인가라고 처음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산차로서 1억 5천이라는 차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선택해서 구입하기도 힘든 차이긴 하지만, 저 같으면은 또 수입차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제가 그 전에 시승했던 게 있어서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쪽을 타보고 아 이게 이 EQ900도 1억 5천이라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차량인가, 안쪽 디자인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짝이 정말 커요. 자, 지구공 리뷰할 때도 그랬는데 이 문짝이 정말 커가지고 무게감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트가 다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시트 뭐 색깔을 바꿀 수야 있겠죠. 근데 G90 뽑았을 때 VIP 1, 2, 3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시트밖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딩을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든 것 같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롬 색깔을 넣어서, 이 플라스틱인데 크롬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조금 이거랑 연결을 지어서 이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트 메모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연결을 지으면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는 렉시콘, 이 차량도 또한 렉시콘이라는 회사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렉시콘의 스피커 회사라는 거는 제가 지우건 설명했을 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렉시콘이라는 회사가 이 스피커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스피커보다 음질을 복원하는 데에 좀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음질이나 이런 복원을 하는 회사로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스피커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타봤는데 그런 음질이나 이런 면에선 좋은 음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쪽에 이제 시트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차량이 이게 몇 년 됐다고 하셨죠? 2년이요. 아, 2년 됐는데 차량의 상태가 이게 랩핑 때문에 좋네요. 좋다고. 예, 뭐 랩핑 때문에 어떤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살짝 이게 아쉬운 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네. 저희 뗄까요? 아니면 저희 공장에서 전체 도색을 하시는 건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좀 저렴하게 그냥 흰색으로. 이런 부분 빼고는 안쪽에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이라는 게 뒤에 리무진은 타봐야지 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타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타보도록 할 건데요. 이 차량도 역시나 넓긴 넓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트가 살짝 좀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가죽 재질도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냥 현대 가죽이다, 현대 자동차의 시트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여기도 가죽이긴 하네.
여기에 이렇게 옷을 걸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EQ900은 이게 그냥 나와 있기만 해요. 못 넣어요. 아, 일반 예, EQ900은 리무진이니까 이렇게 돼. 리무진만 이렇게 돼 예, 있는 건가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성풍구가 한 개 달려져 있고, 이 메모리 시트는 1번, 2번 두 개 정도가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뒷자리에 타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검이에요. 올검이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천으로, 이거 알칸타라인가? 알칸타라 같진 않은데,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랑 이 센터필러 상부 쪽은 그레이 색깔로 톤이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몰딩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목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니 느끼기로는. 또 없으면 너무 칙칙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면은 아예 색깔을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넣거나 그랬으면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줬을 것 같은데, EQ900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회장님 차?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드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콘솔 이 부분도 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현대차라는 느낌의 그냥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른 뭐 특이한 거나 이런 걸 제가 느끼기에 뭐 팩트가 좀 있진 않아요.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런 볼거리는 좀 없는 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 뒤에도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예. 무선 충전기가 예, 있네. 여기 핸드폰을 한번 여기다 이렇게 한번 꽂아보면 지금 시동이 안 켜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딱 맞게 돼 있는 예. 거예요. 아, 노트까지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 해놨죠?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예. 노트니까. 역시나 앞쪽에는 디스플레이가 두 개씩, 앞쪽에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차에서 뭐를 본다는 걸 못 하거든요. 아, 제가 근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되게 유용하게 잘 써먹어요. 아, 이거를 야구나 골프나 이런 DMB에 계속 나올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집 도착해 있고 술 먹고 나서 제가 기사는 없습니다. 단 대리 기사님이 운전해 주실 때. 아, 그럴 때만 갖고 네, 나가는 그렇죠. 차. 예. 근데 이거 타면 좀 그게 있어. 대리운전 기사한테 저는 카드 결제하거든요. 근데 이걸 타면 꼭 팁을 5,000원이라도 드리게 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아니, 있어 보이려고. 아니에요. 강조하지 마요. 그냥 나는 이거 편해. 정말 편해. 안 타본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편해도 이런 차를 못 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으니까.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급의 혹시 불우한 차량이죠. 이웃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설재인 대표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아마 한 5,000원은 보내드릴 겁니다. 5,000원씩이야. 뭐 밥 한 번 샀다 하면 되죠. 있으니까. 일단 EQ900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제가 설명을 마무리를 드릴 거고요. 지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EQ900과 G90 서로 다 리무진이죠. 디자인이라든지 안쪽 내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EQ9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솔직히 말해서 EQ900을 제가 지금 설명할 때는 막 엄청 크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확 틀리지만, 실내 내부 같은 경우에나 뭐 트렁크나 전장, 뭐 전폭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에 대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차량과 이 G90 리무진을 비교를 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G90이라는 차와 EQ900이라는 차 스펙이라든지 크기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에서 크게 달라진 거는 디자인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계속 솔직히라는 말만 쓰네요.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아니, 분들도 거짓말을 그렇더라고요.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라는 말을 잘 아니요, 쓰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니까 솔직히라고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죠. 나가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디자인 부분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똑같이 동일 V8 타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서로 똑같이 8단 자동 미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 G90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유압식으로 하나하나 제어를 하면서 승차감을 조절해주는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용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것보다 제가 이 차량을 보고 이 차량을 그 다음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빼고는 지금서부터 딱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디자인이 틀려졌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중요한 거, 전체적인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기존의 EQ900 같은 그릴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G90이 출시되면서 앞에 그릴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릴의 크기를 더 늘리면서 조금 더 웅장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90과 G90 리무진의 다른 점이 있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G90 리무진은 일단 이 그릴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저건 없잖아요. EQ900은 없잖아요. 그쵸. 리무진에서. 근데 이건 리무진이기 때문에 이 그릴이 있는데 확실히 느낌이 이 그릴 때문에 더 웅장해 보여요. 이 리무진에 포인트를 준 거죠. 네. 왜냐면 이 리무진은 G90과 다른 차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이 위에까지 그릴을 크롬으로 덮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기존 EQ900 디자인이 더 나은데 왜 G90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렌트카 사장님들도 난 G90 안 뽑아, 나 EQ900 그냥 이게 차라리 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 리무진 이거 딱 보고 나서 제가 그냥 G90도 있지만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차이가 나요. 예. 그런 부분과 일단 지금 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EQ900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안개등이 LED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G90은 그런 부분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왜냐? 지금 이 EQ900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3구로 되어 있는 라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넣는 것보다 위쪽에 하나로 만들어서 한 번에 함축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밑부분에서는 살짝 아쉽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LED 같은 경우에 밑에 들어가지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가운데에 LED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차폭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이 차량은 라이트 안쪽에 함축적으로 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네시스 EQ900 같은 경우는 이 휀다 이쪽 부분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휀다로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G90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깜빡이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깜빡이를 킨다고 하면 이쪽에 깜빡이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지금 EQ900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몰딩 같은 경우에는 EQ900이랑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하단으로 쫙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EQ900도 그렇고 G90도 그렇고 하단에 몰딩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크롬 몰딩을 넣어야지 차량이라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져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생겼어요. 비슷해요. 크게 별 차이가 없고 EQ는 여기에 이게 예, EQ900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등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G90은 이쪽을 빼고 이 휀다 부분에다가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몰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G90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EQ900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이나 뒷부분은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횟수가 넘어간다고 해도 그 디자인만은 같이 넘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거 하나, 제네시스 고유의 날개가 들어간 엠블럼이 없어지고 지구공에는 제네시스라는 글자로 된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EQ900을 볼까요? EQ900은 이렇게 제네시스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틀려진 게 이게 EQ900 같은 경우에는 컴비 램프만 좌우에 딱 달려 있습니다. 지구공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까지 컴비 램프의 그 라이트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형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저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램프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이 저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진등이 이렇게 하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여는 거.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여는 게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엔 카메라는 그 위쪽에 바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확인을 했는데 트렁크 용량은 아까 보여드린 EQ900이랑 별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크기나 이런 부분에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트렁크는 자동으로 돼 있고 EQ900의 트렁크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비교니까. 이 EQ9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공은 이 트렁크의 모습이 그냥 일자로 각이 져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간 위쪽에 보시면 트렁크를 열 수 있게 버튼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살짝 틀려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트렁크 자체가 아예 바뀐 것 같아요. 트렁크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안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시 왔고요. 이런 디자인 면에서는 다 바뀌고 등화류 이런 부분도 다 바뀌고 휠도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2차와 2차 솔직히 말해서 EQ900 보실 때랑 저 지구공 보실 때 뭐가 더 커 보이세요? 저는 지구공이요. 그쵸. 높이 같은 경우는 뭐가 더 높아 보이세요? 지구공. 그쵸. 네.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차량을 조금 더 웅장하게 보이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그냥 봐도 훨씬 더 커 보여요. 하지만 실질적인 치수는 서로 동일합니다. 네. 이게 참 이 디자인의 대단함인 거죠. 일단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확인이 다 끝났고요. 어느 부분이 달라졌냐? 총평을 내리자 보면은 다 달라졌습니다. 아예 새로운 차량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안쪽 부분으로 들어가서 실내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디자인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차량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바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별 차이는 없지만 이 디자인 색깔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원했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그냥 앉아 있음으로만 해도 뭔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확실히 일반 검정색만 들어가 있는 차량과 이렇게 베이지 톤과 블루의 투톤을 사용해서 그 가운데에 이렇게 원목 재질을 넣어주는 포인트는 솔직히 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느낌이 왜냐면 이거는 지구공 옵션에서 최고급 옵션이에요. 예. 이게 VIP 시트라고 다이아몬드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면 이것까지 더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EQ900이나 이 제네시스 지구공이나 뭐 이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예, 완전히 예. 동일하고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옷 거는 부분,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는 부분,
앞부분. 그리고 이쪽에 똑같이 동일하게 무선 핸드폰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시트보다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탄탄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의 시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이 밑에 부분에 스피커 관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렉시콘이라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도 2개만 설정이 되게 돼 있고, 이 원목이 돼 있는 게 참 이 부분 같은 경우 아까는 EQ900 같은 경우는 이 원목에 유광 처리가 돼 있어서 살짝 싸구려틱한 느낌을 자아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일반 그냥 무광 원목으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반짝반짝 거리는 플라스틱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진짜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틀린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 진짜 나무는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으로 한 거 같고요. 나무예요. 근데 아니죠. 나무라니까. 나무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무라고? 이건 아니야, 원목이에요, 딱 원목. 봐도. 그럼 이거 떼볼까? 네, 이런 부분,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재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반 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재질을 바닥에다가 쓴다고 하면 관리하기가 참 힘든데, 이런 부분은 천장에만, 그리고 이 센터필러 위쪽 부분에만 사용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씌워놔도 플라스틱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었어도 가죽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EQ900이 나오면서 아, 이 차는 이제 정말로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이라는 자리를 확실히 자기를 매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을 만들면서는 조금 더 이런 단차나 이런 마감, 그리고 이런 디자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니까 이런 차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는 제네시스 EQ900과 이 G90의 차이는 디자인이다. 디자인과 이 부분에서 더 크게 많아진, 당연히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편의 기능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정말로 이렇게 좋은 차를 2대씩이나, 지금 이거 2대 합치면 3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억이 조금 넘는 이런 차량을 저한테 협찬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접기 전에, 이 촬영을 접기 전에 저희가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드론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앉으니까 되게 거만해지지 않아? 나도 좀 그건 있는 것 같아. 진짜 거만해. 사람 다친 거 아니니까.